네, 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어디 오전에 회의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고요. 오늘은 법률 실무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내 총무팀이든 법무팀이든 아니면 사내 변호사든 아니면 그냥 변호사든, 근데 뭐 저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 말고 주니어 변호사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서 검토입니다.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계약서 검토를 그 집안일, 집안 가사 일하고 좀 많이 비유를 해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특히 어머니들이, 아이고 이거 뭐 집안일은 해도 끝도 없고, 또 뭐 설거지 잘했다고, 야 설거지 잘했네, 뭐 빨래 잘했다고, 와 빨래 진짜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은 드는데 별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조금만 못하면은 뭐 남편분이 아이 뭐 야 집에서 놀면서 뭐해 이러면 한판 싸움이 나죠. 제가 왜 이 계약서 검토를 집안일, 집안 가사일과 비유하냐고 하면, 참 계약서 검토는 이게 잘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는데 참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내 법무팀 내지는 총무팀인데 현업에서 영업팀에서 계약서를 틱 보내와요. 이걸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를 하는데 고치는 게 뭐 말을 바꾸는 게 의외로 많이 바꾸지를 못해요. 의외로 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은 뭐 딱 줄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세게 하면은 뭐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 해지 조항 가가지고 조금 더 요건을 강화하고, 즉 현업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현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영업이죠. 영업이나 구매나 이런 쪽, 실제 그 계약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뭐 법무니까, 총무니까 또는 변호사니까 뭔가 이 계약서를 주면은 잘 해주겠지라고 딱 보냈는데, 또 바쁘다고 금방 안 해줘. 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난 다음에 떼고 왔는데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뭐 조금 줄 뭐 빨간펜 몇 개만 있고. 그러다 보면 현업에서는 아이고 이거 뭐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는데 또 고쳐달라고 보내면 오히려 시간만 많이 걸고 그냥 우리끼리 해버리자,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검토는 잘해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쓰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현업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계약서가 이렇게 날라오면 이 계약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현업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저쪽과 밀당을 하면서 협상한 결과가 이 서면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수고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이고 이 큰 계약 이번에 따셨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백업할게요. 왜냐하면 회사의 총무나 법무나 이런 변호사나 사내 변호사든 바깥의 변호사든 다 서포팅 조직이기 때문에 이 현업에서 프런트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계약이 왜 체결되게 됐나요? 이 계약에서 이 합의 관련해서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뭐가 가장 여기서 중요하나요?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약서 날라오면 계약서 문구를 보고 요거 고치고 이렇게 날려주면 약간 그 뭐랄까 딴 핀트가 약간 어긋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뭔가 계약서 검토를 의뢰한 사람은 고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계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걱정, 과연 현업에서는 이 전체 조항 중에서 뭐가 특히 문제가 있는가, 뭐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를 물어보면 꼭 답을 해요. 솔직히 저희들은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이 AS 조항이 너무 과합니다라든가, 반드시 현업의 얘기를 듣는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앞에 전문이라고 있어요. 헌법에도 전문이 있는데 이 계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게 전문인데, 사실 구급 기술이긴 하지만 이 계약이 어떤 경위로 어떤 니즈에 의해서 서로 너는 이거를 잘한다고 했고 우리는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앞단의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냥 보통 계약서에서 많이 쓰는 전문은 그냥 갑과 을은
위 매매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애초에 을이 먼저 연락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갑이 뭔가를 타진했고 그 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했고 그래서 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뭐 잡설이 왜 필요한가? 나중에 소송 가면 필요해요. 즉 우리가 계약서 워딩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야 이게 이 뜻이 뭐지? 이 갑과 을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뭐지? 이런 걸로 다툼이 있거든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예요. 근데 그 진정한 의사를 계약서상에 이렇게 워딩으로 붙여놓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사님이 이게 이런 을이 먼저 옆구리 찔러서 계약을 체결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계약 업무 하시는 분들은 전문을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오히려 가장 중요한데 네고 파워가 누가 센지를 봐야 돼요. 보통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당연히 갑이 네고 파워가 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을이에요. 을인데 을의 현업이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 의뢰를 줬는데 변호사가 딱 볼 때 이거 불리하잖아. 참다 빨간 펜을 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받는 을은 아니 이걸 갑한테 이 얘기를 다 못한다는 얘기지. 어차피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 변호사는 개념도 없이 그냥 다 이거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나 법무팀은 강력을 줘야 돼요. 즉 우리가 만약에 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 그 다음에 일단 제시는 하지만 양보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줘야만 된단 말이죠. 어차피 계약은 협상이 더 필요한데 계약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자 이제 현업에 있는 부장님 요거는 양보해도 되는데 요거는 절대 지금 양보하면 안 되는 거니까 4개를 다 던져놓고 얘기하다가 3개는 양보해주는 척 하다가 요거는 양보하세요. 이런 식의 협상에 관한 그 전략도 좀 주면 가장 좋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죠. 이슈 메이킹 뭐냐, 보통 계약서에는 조항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보통 단가 여기에만 매몰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 단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금을 잘 받는 거, 그다음에 대금을 좀 빨리 받는 거, AS 기간을 좀 줄이는 거, 계약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보장받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사실은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계약 협상을 하다 보면 특정한 하나에만 매몰되거든요, 현업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코칭하는 바깥 부서에서는 자 부장님 이거 우리 계약 단가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단가를 절대 안 바꿔준다 그러면 사실은 계약이 딜 브레이킹 되잖아요. 그러니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요구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의외로 상대방은 계약 단가는 되게 뻑뻑한데 뭐 계약 기간을 1년을 2년 3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을 빨리 주는 건 오케이, AS 기간 줄여주는 건 오케이, 우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단가는 못 올리지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컴프라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윈윈 협상이죠. 그래서 계약 협상을 제일 최악은 현업에서 계약서 날라오면 현업이랑 아무런 대화 안 하고 그냥 계약서만 쫙 보고 두두두두둑 해가지고 띡 고치는 거. 그래서 이만큼 고쳐가지고 주는 거, 이게 최악이에요. 작게 고쳐주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협상 어떻게 짜면 좋은지 이런 것들까지 해주면 정말 인기 있는 법무팀, 총무팀, 변호사가 되겠죠. 이게 뭐 제가 나름대로 한 20몇 년간 하면서 했던 경험의 결과입니다. 네.